안녕하세요, 교수입니다. 오늘은 경력 이직 성공하려면 물경력 쌓기 멈추세요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내가 시간이 갈수록 경력도 점점 쌓여 가야지만 보람이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경력 이직을 막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어딘가로 이제 옮겨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력서에 5년 전보다는 내가 뭔가 내세울 만한 그런 이제 스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시간만 가고 나는 나이 먹고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내 경력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직도 어렵다. 이런 상황이 사실 직장인들한테는 대단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직장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그 현장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잘한다, 직장생활 잘한다는 또 다른 기준이 뭔가 하면 내가 점점 더 같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나를 잘 어필할 수 있는 경력을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점점 더 커집니다. 오늘은 이제 나는 내 경력을 제대로 쌓고 있는가? 아니면 그야말로 물경력인가? 헛수고만 하는 건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이제 전혀 내 경력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이제 포인트들을 말씀드릴 건데, 만약, 내가 해당 사항이 있는데? 라고 하면 바로 이제 탁 긴장하시고 이제 오늘 터닝 포인트를 삼으셔야 돼요.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위 물경력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은 업무만 반복한다. 제일 무섭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업무가 확장돼야 됩니다. 근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은 일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연차가 쌓여만 가는데 맨날 똑같은 업무만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숙련되겠죠. 그 똑같은 업무에. 그럼 이제 새로 누군가가 이제 직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숙달돼 있으니까 이제 익숙한 거예요. 그럼 그걸 유세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이제 그거를 무기 삼아 이제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그야말로 소위 진짜 그야말로 텃세 부린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위험한 말상이죠. 지금 내가 하는 업무가 내 연차에 맞는 업무인가? 내가 지금 10년 차인데 지금 5년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때까지 늘 같은 업무, 변화도 없고 단순하고 동일하다. 이러면 이제 아뜨거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 생각해 보셔야죠. 점점 확장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야말로 텃세를 부릴래도 내 업무가 난이도가 높아야 돼요. 그냥 오래 일했다는 것만 해서 이게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높아야 되고 업무의 스펙트럼도 그 연차에 맞춰서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유세가 아니라 이제 노하우가 되고 경쟁력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점검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 한마디로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다. 일이 쉬워서 힘들지도 않고 아무나 대체 가능하다. 이거는 또 그야말로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여기에 투자하고 있어도 이제 물경력이죠. 이거야말로.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꿀보직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월급 타는 게 미안할 지경이야. 이렇게 직장인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업무라면 빨리 이제 탈출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종일 사무실에서 바쁘게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특이사항이 생기고 이제 연락 오면 그것만 처리해주면 되는데 연락도 잘 안 와요. 종일 유튜브 보고 놀고 막 지루해요. 다른 직원들은 막 야근하고 난리 났는데 나는 야근할 일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 회사에서는 단지 나는 이제 내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거 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도서관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뵈면요. 어떤 분들, 업무가 천차만별이 도서관에서도. 어떤 분들은 강의 기획하고, 섭외해야 되고, 새로운 거 발굴해야 되고, 컨펌 받아야 되고, 너무 바쁜 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도서관 직원인데, 어떤 분들은 그냥 도서관 이제 문 열려있는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별일 없이.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별 할 일이 없는 그 분이 한 번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에요. 워킹맘이라서 안 그래도 이제 애들 키우는 거 힘든데 일까지 바쁘면 전 진짜 못 다녔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다행인 일인가?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직장이라는 개념을 하루 8시간을 내가 줄 테니 거기에 맞는 돈을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는 기대하는 게 없어요. 직장에 대한 개념이 그렇다면 오케이. 다들 직업에 대한 가치관은 다르니까.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이 기간에 나는 과연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들은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 바쁘게 일하고 실패해서 욕먹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막 직장에 회의를 느끼고 그것도 그 순간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조차. 밤잠 설치면서 새로 맡은 일 때문에 막 진짜 막 탈모가 일어날 지경 막 좌충우돌하고 막 그러다가 그걸 막 그 고비를 한 1, 2년 정도 넘기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내가 이제 쑥 성장을 한 거죠. 이거는 진짜 내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내 시간을 들이고 이제 돈을 받는 거 플러스 이제 내 인생의 수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시간을 주고 내가 이 돈을 받는 거에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 시간을 주고 이 돈을 받고 플러스 난 얼만큼 노하우나 경쟁력을 쌓고 있는가. 이게 세트로 묶여야지 그게 내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그걸 페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놓치는 거 얼마나 억울해요. 평생 쉬운 일 하면서 언제까지 돈 받을 수 있겠어요? 언젠가는 회사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회사에 있으면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퇴직해서 다 후회합니다. 자, 세 번째, 발전이 없다.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직장 상사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 코멘트가 없어요. 직장 상사뿐 아니라 동료들도. 한마디로 가타부터 말이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물론 이제 회사마다 세부 사정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내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일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 참견도 안 해. 그래서 편해. 이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발전도 없고 존재감도 없으면 사실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뭐라고 피드백을 해야 이제 뭐 개선을 하든지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발전이 있는 건데 이거 없다는 거는 내가 고사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제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떤 딜레마에 내가 해당되고 있다 지금. 그럼 내가 몇 년 차가 됐건 간에 그거는 다 물경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 회사에서 한 15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 다 포함돼. 아니면 두 가지에 포함돼.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되면 물경력이에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경력이라는 거죠. 어디서 몇 년 근무했습니다가 전혀 의미 없고 나를 물러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나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다. 이렇게 하면 직장 안에서 난 지금 어떻게 소통하고 있지? 다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피드백을 굉장히 꺼리는 유형이라면 말 안 해주죠, 나한테.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업무를 지적하면 일단 공격이라고 받아들이고 나는 굉장히 예민하게 화내고 그거는 뭐 김 과장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러면서 나 변명하고 또 뒤끝 있어서 김 과장하고 그 다음부터 말도 안 섞고 이러면 나한테 문제 있는 거죠. 나한테 평소 내가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한테 유익한 피드백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맙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고쳤더니 참 저도 지금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로 피드백을 제대로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쉽다. 이럴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직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쉬운 일만 하다 나중에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분야에 같은 일이지만 어쨌든 이거보다 난이도가 좀 높은 일로 용기를 내서 한번 옮겨보는 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그렇게 옮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요. 상황이. 그러면 그 쉬운 일을 하면서 내가 그냥 막 진짜 무슨 드라마 보고 막 근무 시간에 막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막 기사 그냥 보고 이럴 게 아니라 내 스펙에 도움이 될 만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이제 내가 이 쉬운 보직 그야말로 여긴 시간만 이렇게 흘러가고 나한테 어떤 스펙이 안 되는데 그러면 난 지금부터 이런 자격증을 따와야지. 또는 나는 나가서 3년 후에 창업할 건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모아야지. 뭐 이런 거. 자, 목적은 뭐예요? 나 자신의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시간이 흘러가도
나를 누가 이제 어서 오십시오 기다려주지 않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경쟁력을 스스로 올리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열심히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누구나 안 그래요?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경력으로 이제 그 인생 이막이 왔을 때 이제 그 경력을 자본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열심히 살았고 뭐 20, 30년 다녔는데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단 말이에요. 나 그 회사에서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른 사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현재가 중요해요. 그 현재 아무 경쟁력이 없으면 이제 미래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퇴직해본 사람만 알아요. 세상이 무섭다는 거. 직장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의 보호막이고 울타리예요. 지금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그 안에 있을 때 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이제 되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뒤처진 기술이 아닌가? 옛날 정보에 의지해서 원래 하던 대로만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치열한 학습하셔야 되고요. 내 업무 능력을 현 시점의 트렌드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야말로 경력을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관심이나 노력이 경력을 관리하는 내가 이제 되는 겁니다. 원래 하던 대로만 하면 어때요? 계속 경력이 이제 나의 어떤 경력에 그냥 맹물 퍼다 붓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물만, 이제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물이 늘어나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물경력 되는 거죠. 직급이 리더급이라고 해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하고요. 젊은 친구들한테 묻고 배우고 뒤떨어지지 않게 어떤 정보를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퇴직해서 뭐 어디 다른 직장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내 일을 시작하더라도, 창업을 하더라도 내가 원래 원하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기초가 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